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30살 이민지 양의 사연입니다. 가명을 요청하셔서 이름과 내용은 조금 각색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지 씨의 되돌릴 수 없는 아픔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영상 시청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부평에서 살고 계신 30살 민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되실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지님의 이야기를 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의 어린 시절 하루는 항상 새벽 6시 아빠의 요란한 트럭 시동 소리로 시작됩니다. 엄마 없이 혼자 저를 키우시는 아빠는 과일 트럭을 몰고 다니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셨죠. 착하고 수더분한 성격의 아빠는 매일 아침 민지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민지야, 현관에 귤 한 봉지 놔뒀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즐거운 하루 보내거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정성스럽게 고르신 그 귤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말이죠. 어린 민지님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을 뿐이었고 매일 아침 현관에 놓여진 귤 한 봉지, 그 안에 담긴 아빠의 사랑을 아직은 알아차리지 못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랐나. 그 시절 아빠의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딸을 위한 간절함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어린 저로선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아빠가 트럭 과일 장사 하실 때 전 어린 나이에도 창피해져.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그 감정은 점점 수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에 백화점으로 놀러 갈 때 저는 아빠 과일 일을 도왔어야 하니까요. 민지야, 내일이 장날인데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아빠의 부탁에 저는 늘 핑계대기 일쑤였습니다. 저 과일 냄새 싫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12살 제 마음에는 미안함보다 냉랭한 제 말투였습니다. 아빠의 손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 그날, 아빠는 혼자 트럭에서 귤 상자를 드러내고 계셨을 텐데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상상이 됐죠. 사춘기가 심했던 저에겐 아빠의 직업은 때로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아빠는 정장을 입고 회사에 다니는데 자신의 아빠는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며 달고 맛있는 과일이요. 하고 외치셨죠. 때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시면 손은 온통 흙과 과일즙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탔지만 저만 보는 아빠의 눈빛만은 항상 따뜻했다고 합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점심은 맛있게 먹었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지극정성 키워주셨던 우리 아빠. 전 왜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몰랐을까요? 아빠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서도 저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큰 기쁨이셨고 그런 아빠의 마음을 그때의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빠에게 여러 번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아빠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심 고민도 많았죠. 학교에 아빠가 그 차림으로 온다면 난 정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할 것 같은 불길함이 제일 컸기 때문이죠. 저는 아빠한테 제발 깔끔하게 입고 와주세요. 하지만 그날 아빠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운동화에는 아침 도매시장에서 묻은 흙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낡은 점퍼는 곳곳이 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습관처럼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학교에 오셨죠. 상담실 앞 복도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서 있는 아빠를 본 민지님의 눈앞이 캄캄해졌고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반듯한 자세로 서 계시는데 아빠 혼자만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빠도 그걸 아셨는지 계속 모자를 만지작거리시며 불편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야, 저 아저씨 민지 아빠인가 봐. 진짜? 그럼 민지 아빠가 트럭으로 과일 파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민지가 맨날 귤 가져왔구나. 그 순간 아빠가 무심코 저에게 건네신 귤 하나를 집어던졌던 일이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치밀어 올랐고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마음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왜 하필 그런 날에 아빠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됐어야 했는지 정말 그때는 미칠 듯이 화가 났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했고 엄마도 없는 아빠도 원망스러웠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도 늘 원망과 불만 덩어리였죠. 저의 그렇게 사춘기 시절은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정신도 못 차렸던 저는 방황도 심하게 했었기에 상고를 갈 수밖에 없었죠. 어느 무더운 8월쯤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던 날씨 때문에 아빠도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이셨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수박을 배달하시던 아빠가 무거운 수박 박스를 내리시다가 그만 고급 외제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정말 작은 사고였고 트럭 문을 열다가 살짝 스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의 반응은 정말 과격했고 가관이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눈 있으면 달고 다니세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요? 아빠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그 청년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조심하지 못해서 차 수리비는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아빠는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히며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미칠 듯이 화가 났었고 차 앞으로 뛰어나가 외쳤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차에 흠집 하나 안 났으면서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민지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죠. 그 청년은 당황한 듯 중얼거리며 미친년 취급하는 듯이 그냥 차를 몰고 가버리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 아빠의 행동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아빠는 그 청년이 떠난 후에도 저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해서 너까지 이런 일에 화나게 해서 말이야. 저는 작아진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쉴 새 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아빠가 왜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굴욕을 참아가며 저를 키워주셨는지를 말이죠. 그 사건 이후 저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트럭 시동을 거시는 아빠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빠,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내가 오늘부터 아빠 도와줄게. 앞으로 함께 다니자. 아빠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곤 천천히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아빠의 그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지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학원 청소 알바 일을 했죠. 방학 때는 마트에서 시식 코너 알바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발은 아프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만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니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모으는 언니, 아픈 엄마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 오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깨달았죠. 일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말이죠.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겨울 방학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잡았죠. 매일 받는 알바비를 통장에 넣으면서 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언젠가 아빠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 시절 아빠는 민지님이 알바하는 모습을 보시며 대견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해 하셨어요. 민지야, 너까지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아빠, 이제 나도 다 컸어. 이제 성인인데 걱정하지 마. 아빠 몸만 건강히 오래 살아야 해. 그렇게 부녀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 대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됐죠. 대학의 의미보단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매달 월급의 절반을 과일가게 적금이라는 이름의 통장에 꾸준히 넣기 시작습니다. 적금 이체 완료.
휴대폰에서 이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제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10살 어린 자신이 아빠의 손을 뿌리치던 그때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귤을 던졌던 그날. 그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이제 내가 아빠에게 보답할 차례라는 다짐도 더욱 굳어졌습니다.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이라 온갖 자비를 다 해야 했고 때로는 야근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견뎌내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동료들과 회식을 할 때도 저는 항상 일찍 자리를 뜨곤 했어요. 술값과 노래방비를 아껴서 적금 통장에 넣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이나 예쁜 옷을 살 때도 저는 저렴한 옷을 샀습니다. 저에겐 사치였으니까요. 친구들은 저에게 짠수나 부자 되겠다. 매달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저에겐 큰 목표와 그 꿈을 이룰 때까진 지켜야 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96번의 적금 납입비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버텨낸 결과 어느새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모였고 그 순간 저의 꿈은 8년 만에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죠. 드디어 아빠에게 진짜 보답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걸 말이죠. 드디어 제 30번째 생일 아침이 되었고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동네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둔 그 장소로 말이죠. 롤링 셔터에는 새하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잡고 걸으시며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라고 묻기 바쁘셨고 엄청 궁금해하셨죠. 아빠는 그 현수막을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생일 선물이자 은퇴 선물이야. 이제 트럭 몰고 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편하게 장사하세요. 아빠의 굳은 손바닥이 간판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아빠와 부둥켜 안고 서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업 첫날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줄지어 찾아오셨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오셨습니다. 아빠가 트럭으로 오랫동안 단골 손님들이 많이 계셨던 덕분이었죠. 어릴 때 그 딸 맞아? 어떤 손님께서는 제 어릴 적부터 보셨던 손님도 계셨습니다. 효녀가 아빠 가게도 차려주고 너무 대단하네. 아이고, 이렇게 예쁜 딸을 두셔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실까. 아빠는 한박 미소가 하루 종일 이셨습니다. 오픈날의 매출은 아빠가 트럭으로 장사하실 때 보름치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빠의 얼굴에 떠오른 그 행복한 미소가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가게 앞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달고 시원한 여름 과일. 맛만 보고 가세요. 민진의 과일 가게입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자랑스럽게 울려 퍼집니다. 아빠는 그 옆에서 예전처럼 밀짚 모자를 눌러 쓰고 계시지만 이번에는 어깨를 쫙 펴고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는 그토록 창피했던 귤 한 봉지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인생의 과일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아빠의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죠. 가게 운영도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아빠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무엇보다 저와 아빠 사이는 정말 어느 신혼부부 사이와 다르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어색해했던 부녀가 이제는 가게 일로 일상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곤 합니다. 민지야, 아빠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선물도 해주고 평생 잊지 않을게. 아냐. 아빠가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 크지 못했지. 서로 웃으며 우린 더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지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적이 있으시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 민지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노고에 저희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